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분포 자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X바 그리고 T0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분포에 대해서 나눌 건데, 분포에 대해서 나눌 때 처음에 모 분포가 복잡하면은 뭔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부터 하는 게 좋죠. 모 분포가 제일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정규 분포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X1부터 XN이 랜덤 샘플인데, 원래 모 분포가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모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이 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예요. 그죠? 근데 X바라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X바가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다. 그러니까 Xi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X바 했더니 걔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죠. 왜? 기대값은 뮤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그 다음에 T0도 마찬가지래요. as is T0. 그럼 무슨 말이에요? T0도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다는 것이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는 n 뮤하고 루트 n 시그마니까 그거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몇 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래 population distribution은 요거예요. 원래 모집단의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n이 4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 모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얘가 n이 4일 때 분포가 되고요. x바에. 그 다음에 n이 10이 되면 더 모이는 거죠. 이런 그림을 알 수 있다. 뭐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기잼플 볼게요. 계란의 무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요.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래요. 그리고 평균 값은 53이고 표준 편차는 0.3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12개의 계란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계란의 무게의 합을 생각할 거예요. 토탈 웨이트. 그죠? 그랬을 때 걔는 뭘 따르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기대값은 n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n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T0가 어느 값에서 어느 값이 될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0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뭐 하면 돼요? 정규화하면 되죠. 그래서 방금 구했던 이 평균과 이 분산, 이거 루트 해갖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T0 마이너스 T0의 평균 나누기 T0의 표준 편차, 이거를 계산해서 얘를 Z라고 놓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뭘 따르냐면은 N0, 1을 따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들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CDF의 표가 우리 옛날에 갖고 있다 그랬죠. 옛날 방식으로 푼다면 그 CDF의 표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근사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부분을 마쳤어요. 샘플 민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X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샘플을 뽑아. 그래서 그걸 X1부터 X2, XN이라고 할게요. 이건 IID죠. 그죠? 다 X로부터 온 것들이고 뭐야? 독립인 거지.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백지에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실히 알게 아는 게 이해가 돼요. 뭘 하는 거죠? X바라는 걸 계산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sum Xi를 n으로 나눈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원래 X의 평균과 분산이 있다면 얘의 평균과 얘의 평균은 원래의 평균과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산의 경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죠? 요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관심이 많은 것은 뭐냐면 T0라는 거였죠. 그죠? T0는 그냥 썸의 XI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계란 같은 거 보면 계란의 무게 합이 우리가 관심이 많을 때도 있잖아. 평균 계란 무게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X가 만약에 좋은 거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 X바나 T0도 뭐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2는 센트럴 리밋 디어럼이라는 거예요. 확률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인데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줄여서 CLT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아까 했던 거는 되게 좋은 상황을 했죠. XI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결과를 나왔어. 그러면 그게 XI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죠. XI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xi가 안 좋아도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우리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CLT가 주는 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줘요. xi가 노멀처럼 좋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보죠. x1부터 xn이 랜덤 샘플이에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온 랜덤 샘플인데 그 디스트리뷰션은 미니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분포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면 이라는 조건이 중요해요. n이 충분히 크면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x바라는 것이 노멀을 따른대요. 정규 분포가 된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붙어 있죠. approximately라는 말이 있어요. approximately라는 말은 근사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 충분히 커지면 x바가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진다란 말이에요. approximately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극한과 같은 개념이에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포도 이렇게 수열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n이 커지면.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기대값은 뮤가 될 거고 분산은 모 분산 나누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 다 했던 거고, 이걸 따르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xi라는 것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어도 상관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t0는 어떻게 써요? t0는 그냥 x바라는 것에 n배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approximately 노멀이 되고, 그리고 그때 기대값은 n뮤, 분산은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better approximation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점점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이런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집단의 분포예요. 이렇게 막 삐쭉삐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막 불규칙적이죠. 모집단의 분포가. 근데 여기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n이 15일 때 x바를 계산해서 그것의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갖고 표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이 되게 불규칙하고 이상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크게 해서 평균을 내서 만들어 보면 거의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것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5.3절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x바를 생각했더니 어떻게 돼요? n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대칭으로 가는 게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거죠. 그러니까 이 CLT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x바라는 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니까 모양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이그젠플이 되는 거죠. 이 CLT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이그젠플 하나 볼게요. 화학적인 어떤 상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화학 상품의 어떤 물질의 양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고 평균은 4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래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50 배치가 independently prepared 됐대요. 그죠? 독립적으로 준비됐대. 그래서 배치라는 말은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샘플을 뽑았을 때 몇 개까지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얘를 갖고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50 배치라는 거는 50 배치고, 잠깐 봅시다. 50이 그러니까 n개를 모아서 배치를 만들었다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확률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확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샘플 에버리지 어마운트, 샘플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 그 x바라는 것이고, 얘가 3.5에서 3.8 사이가 될 확률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0 배치니까 n이 5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때는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CLT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좀 알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 부분이죠. n이 충분히 크면은 된다 그랬는데, approximate 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n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된다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n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점점 늘수록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점점 가까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때 n이 얼마 이상이 돼야지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봐도 되느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은 n이 30 이상이면은
일반적으로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example에서는 n이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멀로 간주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x바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x바의 뮤는 4고 x바의 시그마는 원래 시그마에다가 루트 50 해줘야 되니까 이런 값을 얻을 거고, 그러면 x바에 대한 것이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거의 근사하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고, 그다음에 표준화하면 z는 이렇게 이 값부터 이 값 사이가 될 거고, 그러면은 CDF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뭐 이런 표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쓰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계산을 실제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00 배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0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T0라는 것은 100 곱하기 평균이니까 400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것에 루트 100을 곱해야 되니까 15가 되고요. 그래서 T0는 또 n이 지금 30보다 크기 때문에 CLT가 주는 것은 T0가 approximately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T0가 425 이하일 확률이다 그러면 얘도 정규화를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면 비슷한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거 값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그 n에 대한 조건, 아까 얘기한 30보다 크면은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뭐 딱 부러지는 값은 아니에요. 그죠? 뭐 29야 했는데 29니까 못 쓰고, 뭐 30보다 크니까 30이면 못 쓰고 31이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부러지는 그런 뭐 수학적인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고요.